원장님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12시까지. 아, 그럼 보통 주말에는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점심은 이제 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가면서 먹는 거지. 오늘 농장 가세요? 아니, 오늘은 학회 우리 그 시덱스라고 제일 큰, 1년 중 제일 큰 행사. 예. 오늘, 내일 이렇게. 코엑스 쪽에서 하나요? 예, 코엑스. 거기 식사하기가 적당한 데가 없던 것 같은데. 아, 항상 도시락을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아. 움직이면서 먹잖아요. 밖에서 드시기가 안 좋으니까. 예. 예. 일단 시간이 없어. 예. 오늘 학회 발표도 있고. 아, 발표도 하세요? 예. 주제는 뭘로 하세요? 제가 개발한 임플란트 10년간 이렇게 사용한 결과들 발표하고, 날개형. 예, 날개형에 대한 예. 안정성, 그리고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어금니 부분에 얇고 짧은 임플란트로도 우리 거는 잘 견딘다. 예. 그게 제일 큰 이슈. 예. 지금도 거의 그걸 안 했는데 우리가 10년 했고 지금은 그거가 또 거의 대세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따라 몇몇 회사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짧고 얇은 것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런 재질을 만들어내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네, 그거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중에 어금니 쪽이 제일 힘든 건가요? 힘을 많이 받으니까 임플란트가 네. 물성이 강해야 되니까 굵고 긴 거라야 견딜 수 있다. 그게 기존 그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 특허가 나 있는 그 디자인 자체가 그거를 보강해주고 상세해주니까 얇아도 짧아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그 사용 기한이 한 얼마나 보는 거죠? 정해진 거는 그렇게. 없어요. 정해진 거는 없고. 아, 그래요? 예. 사용자의 어떤 뭐 그거에 따라서 상황 관리 뭐 이런 거. 네. 이 대표님은 임플란트 안 하셨죠? 했죠. 몇 대나 원장님이 넣으신 것도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몇 대? 한 대? 두 대? 이게 두 개인가? 생각이 안 나요. 조금 애매합니다. 이쪽은 쉬운 것 같고, 이쪽은 한 것 같고. 예. 쉬운 거는 임플란트가 아닌데. 예.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한 뭐 조만간 임플란트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강기랑 대표님이 안 들어오시네. 진정은 대표님. 저기 진재국 국장님은 방송하시겠다고 방송으로 참석하고 계셔요. 아, 네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강해야 되니까. 공유됐는데 캠이 꺼졌습니다. 예. 지금도 캠이 꺼졌어요? 예, 지금 꺼져 보여요. 네. 그 아래 보면 지금 꺼져 있잖아요. 마이크 옆에. 아, 예. 뭘 잘못 눌렀구나. 네. 오늘 127번째 내가 좋아하는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참지액을 해가지고 5번째인데요. 누가 나를 지켜 세운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일도 못 된다. 그건 모두가 한쪽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한 오해이기 때문이다. 네. 쓸데없는 오해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장벽과 같다라고 하는 글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문장은 슬픔은 절대, 희망은 가끔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슬픔은 절대 이렇게 시작하는 헬만한 시가 있다. 슬픔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 슬픔은 좌절 너머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무기력하지 않다. 무기력할 겨를이 없다. 슬픔은 강렬하고 능동적인 감정이다. 누가 통화에 누가 한번 들어오셨나요? 누가 들어오신 거지? 통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사용자가 있음. 다시 들어가야 되나? 수라. 강영미 선생님이 지금 들어온다고 수락을 했고, 이것도 다시 해야 되나? 그러시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무기력하지 않다. 무기력할 겨를이 없다. 슬픔은 강렬하고 능동적인 감정이다. 되어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정서입니다.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지만 하나 한 몸입니다. 슬픔이 없다면 기쁨도 없고 슬픔이 강렬할수록 기쁨도 강렬합니다. 정련된 금과 같은 것이 슬픔입니다. 슬픔이 아무리 깊다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렇습니다. 진실을 바로 본다면 너는 그래선 안 된다는 내 생각과 관점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건 결국 내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도 있고 경천동지할 일도 생깁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틀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면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틀을 치워버리고 세상을 보면 모든 뜻이 해석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40대부터 시작된 일이다. 저녁 9시 뉴스가 끝나면 새벽 1시에서 2시까지가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게 일상인데 2-3시간 앉아 있으면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아 스트레칭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발전되어 잠들기 전에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나의 신경통을 고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잠옷을 입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헬스클럽에 갈 필요가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할 수 있다. 20분 정도 운동하려면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맨손 체조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축과 이한, 상승과 하강, 썰물과 민물 같은 상반된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 우주의 리듬이 들어있고 모든 생명 활동도 작동됩니다. 우주의 리듬, 곧 윤료입니다. 스트레칭은 경직되어 있던 몸의 세포와 체액들을 순환시키는 최적의 건강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또 일어나기 전 잠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기지개라도 한번. 네, 다시 글을 공유를 해봤는데요. 네, 공윤수 원장님부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처음에 그 이야기한 그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오해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 성급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빠르다 늦다는 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너무 늦어서도 아니고 너무 빨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말 거기에 맞는 대로 적당히 필요한 시기에 판단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 성격상 조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힘든 일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이렇게 늦추고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그 슬픔은 뭐 강렬하고 능동적인 감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한참 했었는데 뒤쪽에 보니까 결국은 슬픔이 깊을수록 그 반대되는 상황들이 더 좋아지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뤄졌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그 일,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잘 판단을 못할 때가 많고 또 그 이면에 정말로 나한테 주어지는 일이나 꼭 원하는 일이 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루어졌던 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제 스트레칭의 좋은 점들 이야기를 사실 했었는데요. 그 스트레칭도 게을러서 참 잘 안 돼요. 보통 자기 전에 또 아니면 평소에 시간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운동하기 전에도 뭐 스트레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잠자기 전에 이제 몸에 대한 스트레칭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루를 정리하는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 마음 스트레칭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급하게 잠을 자거나 뭔 일을 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그냥 푹 쓰러지고 잘 때가 너무 많은데 하루를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정리하고 몸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법정 스님 이야기해 주신 그 축혀 세우는 거, 그거는,
이제 요즘은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예, 옛날에는 이제 그런 자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들으면 이 표정을 못 감출 정도로 약간 우쭐한 거, 예,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세상 조금 알고 또, 여러 번 당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약간 헐뜯는다고 해서 화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좀 무감각했는데, 오히려 치켜 세우는 거 가지고 약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약간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경계하고, 이 사람 이것도 뭐지?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또한 또 내 자만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밑에가 깔려있는 마음이, 자기가 뭐라고, 나를 평가해? 이런 식의 눈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것도 자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관점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지금 저걸 하는 상대방 입장은 뭘까 이런 쪽으로 빨리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막내가 좀 자꾸 저를 축히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식탁에 와서 앉으면 와 아빠 옛날 이야기 해줘요. 옛날에 어쩌셨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남들이 이렇게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애가 커가면서 또 사회에 지금 적응하느라고 또 하나는 집에 지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이런 배려 같은 게 느껴져서 그냥 고맙다 이런 생각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떠들고 예 그런 중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고 두 번째 이제 그 슬픔은 절대 그거 이야기해 주실 때는 저는 이제 슬픔하고 우울을 처음엔 좀 약간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픔은 약간의 그 분석 이후에 나오는 것 같고 우울이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조금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슬픔은 오히려 그 가진 힘은 여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기쁨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정도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분노가 오히려 소화가 좀 되고 나면 그 이면이 보였을 때 분노의 일부가 슬픔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울이 좀 무기력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고 세 번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그 세상은 그냥 세상대로 항상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 그걸 일이라고 바라보는 거 그거는 그거 자체가 내 안에 뭔가 관점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관점에 의한 해석이라 초기에는 그냥 관점 자체를 좀 안 가져보려고 노력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 기복이나 이렇게 그런 게 좀 적지 않을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AI 나오면서부터 다름에 대한 게 많이 배워지더라고요. AI 그 모델들 따라가지고 다 이게 다르잖아요. 하는 투나 그리고 또 질문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오히려 AI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상이나 이런 거 하면서는 내가 살아온 것에 의해서 가진 관점이 아닌 탑다운 방식의 어떤 관점이 그런 거를 보고 배우고 흉내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욕심도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그 여기 이 자리에 지금 그 서재 드나들면서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대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여기서 또 나갈 때는 나가면서 한번 하고 보통 그렇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좀 찌뿌둥하다 소리를 자주 요즘 해가지고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작된 게 집에 그 고양이 키우잖아요. 근데 얘는 뭐 특별히 이렇게 따로 애가 헬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은 그 아침에 딱 나오면 그러면 거실 한복판에서 몸을 쫙
막 이렇게 늘어뜨리고 하면서 고양이들. 예, 스트레칭을 꼭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따로 맞아. 운동할 것도 없는데 스트레칭만 갖고 저 건강을 애가 이제 10살인데 유지를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몸도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큰 딸도 없고 예, 그래서 스트레칭이 참 게으른 저한테는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 계단 이게 몸 다양하게 이렇게 자세 잡아보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득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다리 올려놓고 또 이런 자세를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그거 하고 요새는 그거에다 약간 늘려서 스트레칭은 사실 근데 이 심박수라든가 호흡이 가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발 뒤꿈치 들고 왕복 달리기 요 거실에서 그거 하는 거 조금 왕복 달리기.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 집이 3층이라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또 나가기는 싫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법정 스님의 첫 번째 문장, 네. 누가 날 지켜 세운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럴 땐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또 지켜 세우는 경우는 자주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누가 이렇게 나를 지켜 세워준다 그러면은 우쭐한 것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기분은 좋은 그 경험을 해본 것 같고요. 헐뜯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사자가 있는 데서 헐뜯는다는 거는 그렇게 뭐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화는 안 내는데 없는 데서 이렇게 헐뜯는 거를 누굴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이제 드물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화의 그 정도가 좀 이렇게 커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이게 뭐 기분 좋고 또 화내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당연한 건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기분 좋고 또 기분 안 좋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역지사지 한다 그러나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50+에서 그때 컨설턴트 상담 뭐 그때 한 1년 정도 취업자들 뭐 일에 대해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뭐 상담학이라고 하는 책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껴안기, 포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담에서는 꽃이다라고 하는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껴안아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좀 상위 개념이라 그래야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고리이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상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문장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슬픔은 절대 며칠 밤을 울어보고 뭐 이런 적은 뭐 그렇죠. 그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애인하고 헤어졌을 때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뭐 새벽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실컷 울고 나면은 오히려 뭐 좀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인가요? 이렇게 대성통곡 하면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는 바닥을 치지만은 영혼적으로는 비어지고 이렇게 기분이 좀 호련해진다 그런가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슬픔이 여기서 이제 미화를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괴롭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또 평온한 상태에서
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진짜 기쁨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실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돼 있는데요. 이 정견이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바라보고 바로 잡고 바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 이런 부분, 이것도 역시 뭐 또 어떤 종교적인 소양도 많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끊임없는 어떤 그 자기 반성, 그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그 반복, 습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러한 그 태도들이 이렇게 좀 그 마음에 이렇게 그 근육으로 쌓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철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뭐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 저는 이제 그 잠자리에 들면은 우선 안약을 한 4가지 넣잖아요. 근데 5분 간격으로 넣으라 그래요. 이게 뭐 안약을 효과를 보려면은 5분 간격으로 4개를 넣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피곤한 날은 뭐 하나 넣고 자버리고 또 2개 넣고 자버리고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4개를 다 넣고 자는 경우가 뭐 한 50%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안약을, 첫 번째 안약을 넣고 이제 뭐 스트레칭을 해요. 나름대로 한다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루틴한 그 스트레칭들을 하는데 하여튼 좀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트를 뭐 이렇게 하던 거를 계속 하고서 이제 딱 잠이 들어야 되는데, 안약을 한 개, 2개 넣고서 잠들어 버리면 스트레칭도 하다가 그냥 그 많은 거가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참 그 자기가 잠이 언제 든다라고 하는 거를 자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드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죽는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누워서 하여튼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루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트는 다 하고 좀 잤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 저는 이제 50견이 그때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한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50견 왔을 때 자기는 양팔을 벌리는 운동, 요거를 한 번에 30회를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양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하는 운동. 그거를 30회를 하루에 하여튼 뭐 3세트 내지는 뭐 6세트, 시간 날 때마다 뭐 화장실 들어가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샤워하고 들어가서도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그 양팔 벌리기 이거를 30번씩 이렇게 하곤 하거든요. 상당히 그게 어깨 근육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30번씩 이렇게 거울 보고서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잠들기 전 아니더라도 좋은 스트레칭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5월 31일입니다. 네. 그래서 5월달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6월로 들어가는데요. 날씨가 요즘에 뭐 한여름 날씨 같아가지고요. 올 여름도 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에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고맙습니다. 보내시죠. 고맙습니다.